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두 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연이 사회에서는 정연이가 다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메랑국국단에서 쫓겨나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엔딩에서 영서 뺨 후려 갈길 때 정연이 얼굴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솔직히 문옥경이 등장할 때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셔츠핏 장난 아니다 싶었는데 우리 정연이 머리 좀 다듬었더니 존잘력이 그냥 확 치고 오르더라고요. 한편 정연이는 가수 데뷔를 준비하며 계약서를 썼는데요. 한자가 가득했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박종국은 목포에 내려가 정연이의 엄마 사진을 가득 찍어왔습니다. 사실 박종국은 정연이가 추월만정을 부른 명창 채공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정연이를 미끼로 이용해 채공선을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사라진 명창 채공선이 방송에만 나오면 광고가 줄을 설 테니 자신의 프로그램이 성공하리라 생각했거든요. 5회 예고를 보니 정연이가 박종국이 찍어온 어머니 사진을 보고 박종국의 계략을 알게 되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박종국은 사기꾼이라는 말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그러니 계약서를 잘 읽지 그랬냐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에 정연이는 가수를 그만두겠다고 나섰으나 박종국은 자신이 하라는 대로 무대에 서지 않겠다면 위약금을 내라고 협박합니다. 계약서에 함부로 지장을 찍은 정연이가 가수를 그만두고 메랑국국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위약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요. 원작 웹툰에서는 정연이에게 도움을 받았었던 패트리샤 킴이 정연이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든요. 그리고 정연이는 극단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에 강소북은 못 이기는 척 받아주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정연이와 패트리샤의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닌지라 패트리샤가 대신 위약금을 내줄 것 같진 않아요. 또한 강소복이 그렇게 단호하게 정연이를 내쫓았는데 무릎 따위 꿇는다고 다시 받아줄 리가 없겠죠. 전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강소복이 정연이는 채공선과 달리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정연이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극단으로 데리고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해 예고에서 주란이는 강소복을 찾아가 쫓겨나야 하는 건 저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연이는 주란이 대신 일을 하기로 한 것과 노래를 부른 건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메랑국국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주란이 탓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또한 소복이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말해보라고 했으나 주란이가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정연이는 입을 꾹 닫았죠. 하지만 제가 주란이 입장이어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정연이가 가수가 되는 걸 진짜로 원하고 가수가 되는 준비 과정을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다면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겠지만 별천지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하는 정연이는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어색해 보였고 방자 연기를 준비할 때 보여줬던 반짝임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해 예고를 보니 정연이는 박종국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쉽게 국곡을 놓아버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몰래 주란이의 용서를 뒤에서 쳐다봤죠. 그리고 정연이의 이 모습을 주란이가 보았어요. 이에 정연이가 국곡을 다시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안 주란이는 강소복에게 메랑국극단에서 연구생들에게 주는 돈으로는 집에 약값을 보내주기 어려웠기에 다방에서 서빙 일을 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팔을 다치는 바람에 정연이가 대신 일을 했고 다방 사장에게 협박을 받아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는 것 같아요. 한편 정연이의 가요 레슨 선생님인 패트리샤 킴은 이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수로 복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참고 사는 것은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이기에 난 나로 살기 위해 이혼을 했다고 답했죠. 패트리샤의 말을 들은 정연이는 자신이 가수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 정말 나다운 선택을 한 것인지
난 정말 가수가 되길 원했던 것인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 정연이가 국극단에서 쫓겨난 후 가수가 되겠다고 선택한 건 진짜 막다른 골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옥경 선배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말했으나 서해랑의 말대로 극단에서 쫓겨난 자신이 옥경의 집에 있다는 것을 강소복 단장이 알게 되면 옥경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기에 정연이는 옥경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옥경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했고 찐빵 값을 지불하지 못해 콩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까지 놓이게 됐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박종국의 명함이었으니 정연이에게 가수란 서울에서 버티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사실 정연이는 가만히 서서 살랑거리며 부르는 가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샤 킴은 윤정연 하면 목포의 청춘이 바로 연상될 정도로 노래에 너만의 색깔을 입혀 너의 노래 첫 소절만으로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연이만의 색깔은 결코 무대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몸을 움찔대며 부르는 것은 아니었죠. 정연이만의 색깔을 입힌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방송국 무대가 아니라 춤과 노래, 연기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국극 무대였습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패트리샤 킴도 정연이를 레슨하며 정연이가 가수가 되지 못할 것임을 눈치채고 토끼는 풀을 먹어야 크고 호랑이 새끼는 고기를 먹어야 큰다는 말을 해요. 정연이는 박종국이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 채공선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소리나 노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극을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박종국이 위약금 운운하며 자기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한 텔레비전 무대에서 살랑거리는 여자처럼 노래를 부르는 대신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1절은 여자로,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2절은 남자로 연기하며 노래를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방송국으로 쫓아온 강소복이 직접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복은 정연이에게 밖에 나가서 실컷 노래하라며 내쫓은 후 정연이가 진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듯 보이자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연이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못마땅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연이가 진짜로 국극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좀 섭섭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강소복이 정연이를 억가에서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국극을 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고 국극을 저급한 예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한 국극 배우를 몸을 파는 기생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에 강소복은 예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극단 밖에서 노래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거고 원칙에 따라 정연이를 내쫓았던 거였죠. 그리고 정연이가 다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소복이 알게 된 건 영서가 일러 바쳐서가 아니라 세공선과 강소복의 수리 스승인 임진 때문이었는데요. 임진은 다방에서 정연이의 노래를 듣고는 단번에 채공선의 딸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정연이가 메랑 국극단 연구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강소복에게 기별을 넣었던 것이었죠. 강소복은 주란이의 고백으로 정연이가 주란이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문옥경을 통해 박종국 PD가 정연이에게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문옥경은 정연이가 타고난 무대 체질이기에 가수도 잘 해내겠지만 소리할 때 정연이가 제일 좋았기에 너무 멀리 가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연이가 극단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서의 집에서 진행된 파티에서 정연이를 챙겼죠. 아마 문옥경은 정연이가 걱정돼서 박종국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강소복에게 정연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전할 것 같은데요. 이에 강소복은 방송국으로 쫓아가 정연이의 가요 1인 2역 무대를 보고 정연이는 채공선과 달리 쉽게 국극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사실 극단에서 쫓겨난 애가 그래도 국극이 좋다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가요를 국극처럼 연기하며 부르는데 어떤 스승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연이의 무대가 끝난 후 박종국이 마음대로 무대를 한 정연이에게 화를 내며 위약금을 운운하면 강소복이 딱 등장하여 내 극단의 예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정연이의 위약금은 내가 대신 내겠다고 말한 후 정연이의 손을 잡고 메랑 국극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